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D&D 파마텍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D&D 파마텍을 좀 이야기 드리려는 이유는 사실 이제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조정폭 자체가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그 조정이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에서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결국 지금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연출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D&D 파마텍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속도 많이 타실 거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면은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불안감, 혹은 박스권의 돌파가 나오면은 강하게 또 수급이 붙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또 공존을 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D&D 파마텍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증이 좀 많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사실 최근에 수급적인 면모들을 좀 체크를 해서 놓고 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보시는 것처럼요, 상대적으로 지금 누적 순매수량 아직까지 물량 가지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를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 뭐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근데 반대로 기관, 금투, 보험, 투시는 오히려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어요. 연기금도 좀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지금 물량은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 면으로만 바라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죠. 자, 그럼 D&D 파마텍이 왜 수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가 않냐? 사실 D&D 파마텍이 실적이 좋진 않아요. 아직 실적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많다라는 거죠. 이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D&D 파마텍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그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업에 대한 부분들에 더욱더 기대 심리도가 수급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쪽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월봉으로 보면은 너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했어요. 자, 저가가 6천 원대였나요? 6천 원대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 9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사실 뭐 거의 뭐 이거는 조정 없이 올라갔다 해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조정이 한번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요, 솔직히 여기까지 눌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눌림 나왔다가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기까지 빠지면은 망했다 망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잡고 좀 눌렸을 때, 혹은 좀 가격이 쌀 때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를 좀 기다렸다가 뒤늦게 좀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유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거고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D&D 파마텍이 앞으로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겁니다. 왜? 일단은 분명한 것은요, 주가는 꾸준하게 주봉상으로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래대금들은 일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하방 압력이 쏟아지게 되면요, 좀 급격하게 빠질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D&D 파마텍이 올해 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D&D 파마텍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를 총 5가지로 좀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좀 많아요. 자, 일단은 이번에 JPA 모건 헬스케어 쪽에 관련해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거기 좀 파트너링 쪽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DD01뿐만이 아니라 이 경구 GLP-1 쪽에 대한 플랫폼 기반의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자, DD01 같은 경우는요, 지금 미국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환자 48주 투여가 이번에 1월 2일 날에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올해 5월 달에요, 48주 탑라인
조직학 포함을 해가지고요. 발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다음 주가에 촉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겠죠. 계약 마일스톤입니다. 이 이벤트가 아마 주가를 움직이기 가장 쉬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알테오젠도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부분들이 이거였잖아요. 계약 마일스톤 부분들. 자, 결국 이제 D&D 파마텍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D&D 파마텍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요, 하려고 하는 재료는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임상에서 과연 이제 사업화로 성공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요, 이제는 이 종목은 단순하게 봤을 때 이 MASH에 대한 임상 하나 들고 있는 바이오주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 회사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요, 임상 단계가 결국에는 가능성에서 사업화 논의 구간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업화 논의 구간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팩트부터 한번 짚어 봐야겠죠. 일단은 올해 1월 2일 날 회사는요, MASH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 후보 DD01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이상에서 전체 환자 40발주 투약을 이번에 완료를 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투여 완료 그 자체보다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DD01 쪽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간, 조직 생김을 포함을 해서요. 40발주 분석 단계로 들어갔고, 관련 보도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회사는 올해 5월에 이 48주 탑라인 데이터 공개 계획을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시장이 기다릴 수 있는 뭘 준 거죠? 명확한 날짜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이제 임상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투약을 완료를 하고 간 조직 생건 뭐 포함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탑라인을 좀 뒤늦게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 48주 투약을 하고 나서 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이 좀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제 검증 같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으면은 이거 검증하는데 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간을 보게 되면요. 한 4개월 정도 텀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4개월 만에 탑라인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는 것은요. D&D 파마텍이 현재 이쪽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탑라인을 빠르게 이번 5월 달에 지금 공개를 예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확 박아둔 거죠. 명확한 날짜를 박아뒀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주가도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기술 이전을 검토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언제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상이 진행 중이라기보다 이 설명보다는 조직학적 개선 여부가 포함된 결국에 이거예요. 48주 탑라인.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결국에는 48주 결과는 계약 논의의 출발선에 해당을 하거든요. 다른 계약사의 어떤 이런 로열티나 마일스톤 쪽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DD01 같은 경우가 신약 후보라기보다는 이제는 먼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의 검증 단계에 진입을 한 자산으로 취급을 받기 이제는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들을 일단은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자, 최근 기사 흐름을 좀 보면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요. 이 DD01 하나만 들고 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또 주목을 하는 것은 뭐죠?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D&D 파마텍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거죠. 경구용 GLP-1 플랫폼입니다. 자, 즉, 이 MASH 하나 잘 되면 끝이 아니라 GLP-1 기반의 파이프라인을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는 관전 포인트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게 가능한 이유는 GLP-1 계열이 이미 비만을 넘어서서요. 대사질환이라든지 지방 감염까지도 확장이 되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D&D 파마텍이 나가려 하는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 치료제 DD01조 이미 탑라인까지도 계획을 발표한 상황.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검증 단계에 들어갔고요. GLP-1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차세대 파이프라인까지도 일단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 메가 트렌드 쪽으로도 이미 방향성이 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D&D 파운텍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너무나도 좋죠.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일단 공개된 리서치 기준으로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D&D 파운텍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영업 수익이요. 64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64억 원 정도가 나왔었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한 182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2025년도 거 재무를 안 가져온 부분들은요. 그 이후에 파이프라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2024년 3분기 재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 당시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D&D 파워텍이 기초만 가지고 있을 때에 대한 실적이에요. 그 기초만 가지고 있을 때의 실적에서 이제는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급가속을 시켰던 부분들이 2025년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026년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적이 주가의 밸류로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때 가지고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말은 당분간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이벤트라든지 이런 계약 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구간의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혹시라도 불발이 되면 급락 가능성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주가는 아마 실적이 아니라 계약 기대와 임상 이벤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D&D 파마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종 투자 핵심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임상 성공 여부를 맞히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 딱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죠?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파트너링에 대한 부분들의 진척 신호를 봐야 됩니다. 즉, 이번에 DD01과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한 파트너링 논의가 실제로 신호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5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의 설득력 부분들이에요. 결국에는 5월로 제시를 한 이 48주 탑라인 데이터가 계약 논의로 이어갈 수준의 설득력을 갖추는지 그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재무적인 실현 구조겠죠. 그 결과가 결국에는 조건부 계약이냐, 아니면 마일스톤 형태로 재무에 찍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D&D 파마텍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술을 파는 회사가 될 수 있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알테오젠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알테오젠이 기술은 굉장히 좋았죠. 기술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옛날 알테오젠이 상장했을 때 실적이 좋아서 상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죠. 보통 바이오주들이 특례 상장을 좀 많이 합니다. 특례 상장.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상태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 있죠. 혹은 기술력들. 이런 게 너무 좋은데 향후에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상장을 시켜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알테오리진이죠. 근데 알테오리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일스톤 계약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엄청 뜨겁잖아요. 돈 많이 벌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D&D 파마텍 역시도 기술을 팔 수 있는 회사가 되냐 안 되냐 그 기로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초기 바이오 단계를 벗어나서 결국에는 기술을 파는 회사가 되냐 안 되냐 그 시험을 하는 구간에 이제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요, 결국 임상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 종목의 그 다음 레벨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마 D&D 파마 때 관련해서 최신 자료 혹은 최신 재료들 나오게 되면은 제가 영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도 함께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